자, 오늘도 열심히 또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8페이지, 저번 시간 중복순열로부터 숙제가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게 개인차가 점점 생길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생기는 단원이 경우의 수니까, 순열조합 파트는 개인차가 점점점 벌어질 겁니다. 지금 초반에는 얼마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아마 다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니까 많이 풀어보고요. 이 문제 풀이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인 실력이 점점 쌓일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나 기본 유형들 정리가 크게 다를 거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자꾸 푸시면서 속도가 늘려야 되니까. 일단 18페이지의 질문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가 일단은 다들 틀려오신 것 같고요. 또 18페이지는 요거 하나면 될까요? 네. 다른 친구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하나 나올까요?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을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가보겠습니다. 일단 4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봐. 1, 2, 3을 중복을 허락해서 그냥 4자리 자연수 만드는 개수는 여기 3가지 총 3의 4승이겠죠. 그죠? 간단한데 지금 문제는 1과 2랑 1이랑 2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그냥 나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겠죠? 왜냐면 지금 1, 2를 그냥 막 집어넣기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1을 몇 개 쓰고 2를 몇 개 써야 될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부터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 알겠죠?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뒤에 아마 저번 시간에 풀었던 44번 같은 거? 바로 옆에 오른쪽에? 야, 안 풀어줬나 이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 얘기할 게 좀 없네요. 저번 시간에 알겠습니다. 아마 44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얘랑 비슷한데, 얘는 물론 중복 순열 파트고 걔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파트지만 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순열조합에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즉 얘를 우리가 따질 때 봐봐, 1, 2, 3을 사용할 거고 1과 2를 다 써야 돼. 근데 4개의 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1을 몇 개 쓰고 2를 몇 개 쓰는지를 결정해야 그 다음 진행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따지는 건 1, 2를 1부터 시작할게요. 1을 가장 많이 쓰는 경우의 수. 뭐가 되는 거야? 1, 2 이렇게 나열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1을 2개 쓰는 경우의 수는요. 1, 2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는 중복 순열이라 보기보다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 2개를 계속 하는 거야. 2,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네 번째 1, 2개 쓰는 건 더 이상 없죠? 네. 1, 2를 다 써야 되니까 1, 2, 3, 4 안 될 거 아니야. 1을 한 개만 쓰면 2를 가장 많이 쓰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옆으로 정리할게요. 1 한 개 쓰고 2, 2개 쓰는 거. 여섯 번째 1 한 개 쓰고 2 한 개 쓰고 3을 쓰는 거. 말고는 없겠습니다. 그죠? 이것들을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나요? 이렇게 분리하는 게 일단은 가장 적합한 진행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방식도 물론 해보려면 해볼 수 있으나 요게 제일 나을 거 아니에요. 4팩 나누기 2팩 2팩. 요거 나열하는 거죠? 실제로 분류로 들어가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껴있는 게 맞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나열하면 다 자연수니까 4팩 나누기 3팩 같은 거 3개니까 그죠?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얘는요 4팩 나누기 2팩 만. 얘는 4팩 나누기 3팩. 그 다음에 이거는요 4팩 나누기 2팩 4팩 나누기 2팩 한 다음에 6가지를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바로 갈게요. 44번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틀려온 친구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점검을 할게요. 이 문제 필기 필요한 거 하시고 44번 문제도 사실 거의 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더 많이 만나긴 할 건데 1, 2, 3, 3을 5개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나온 거 맞죠? 그럼 마찬가지 봐봐. 여기서 일단은 숫자 4개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봐봐. 얘는 좀 쉬운 게 3 빼고 나머지다. 2 빼고 나머지다. 1 빼고 나머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총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 뺄까? 1, 2, 3. 얘 가지고 만들면 되고 두 번째는 1, 2를 뺄게요. 3, 3. 세 번째는 1을 뺄게요. 1, 2, 3, 3. 요거 각각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다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봐봐. 얘는
5개 중에 숫자 4개 선택하는 거니까 3 빼고 나머지 4개, 2 빼고 나머지 4개, 1 빼고 나머지 4개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 나이라는 경우의 수는 또 4팩 나누기 2팩. 얘는요 4팩 나누기 2팩 2팩. 요거 만들기만 하면 자연수 되니까 얘는요 4팩 나누기 2팩. 마찬가지로 계산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자연수에서 따지면은 요 두 문제는 묶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같은 형태의 문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그지? 그 다음 여기 19페이지에 질문 또 딴 거 있습니까? 46번. 47번. 7번. 알겠습니다. 둘 다 가보시죠. 일단은 가벼운 얘기부터 먼저 좀 할게요. 47번 문제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47번을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 유형 문제인데 이 캐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뭐 다른 건 없고요. 봐봐. 그림과 같이 뭐 그림은 됐어요? 네. 깃발이 일렬로 나야 되니까. 그림과 같이 빨주노초 파란보 7개의 깃발을 일렬로 배열할 때 일단 7개의 서로 다른 깃발을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이고요. 빨강이 노란 거의 왼쪽, 노랑은 파란 거의 왼쪽에 위치하도록 스톱. 여기서 캐치해야 돼. 빨강이 노란 거의 왼쪽, 노랑이 파랑의 왼쪽에 위치. 요거 혹시 문제를 좀 못 푼 친구들은 이게 이 말입니다. 빨강 다음에 누구? 노랑. 노랑 다음에 누구? 파랑. 파랑. 순서로 나열하라는 소리를 조금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빨간 게 노란 거보다 왼쪽, 그 다음에 파란 거보다 노란 게 왼쪽, 그죠? 보다예요, 바로 옆이에요. 잠깐만요. 일단 바로 옆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죠? 그렇습니까? 문제 속에 봐봐. 좀 헷갈리면 저렇게 그 문제 상황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 오류가 있는 문제도 뭐 간혹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게 빨강이 노란 거에 왼쪽이란 말은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쭉 봤을 때 노란 거보다 빨간색이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웃한다는 표현이 안 돼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순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다른 색깔이 끼든가 말든가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유형 정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은 빨강, 노랑, 파랑 순서로 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세 개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걸로 인식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7팩 나누기 3팩. 요건 기본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표현을 저렇게 쓴 거죠. 빨강, 노랑, 파란 순서로 나열하시오. 이런 말인 거지. 기발이 챙겨 놓으시고 넘어가서요. 그 다음 4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아니구나. 46번이구나. 보시죠. 자, 7개의 문자를 AA, BB, CD로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또 해석의 포인트는 여기죠.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또는이 나왔으면 단순하게 합의 법칙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합집합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아, N A끼리 이웃, 그러니까 A 이웃 A 이웃 또는 B 이웃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A가 이웃하는 경우에서 뭐 해야 돼?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더한 다음에 빼기 뭐죠? 그렇죠. 교집합. A도 이웃하고 그리고 이웃하고 교집합. B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볼게요. 우린 얘를 구하는 거니까 진행해보면 A만 이웃하는 거 따지면 되는 거 맞지? A를 어떻게 하면 돼? A를 묶어. 한 놈으로 보는 거지?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니까 6팩 나누기 얼마입니까? 2팩. 왜냐면 B, B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원래 곱하기 이제 안에 거 나열하는 게 있는데 둘이 똑같은 거니까 나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굳이 쓰면은 2팩 나누기 2팩이 되겠지. 그냥 한 가지면 한 가지 하겠죠. 플러스 B만 이웃하는 경우는요. 이번에 얘를 풀어야지. B를 묶어야죠. 됐나? 한 놈 모는 거 맞지? 마찬가지 몇 명이야? 6명. 6팩 나누기 2팩. 그렇죠. 마찬가지 곱하기 1입니다. 알겠죠? B끼리는 자리 바꾸면 필요 없잖아. 꼼질하기 의미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 얘를 처리하면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거 맞죠? 그럼 봐.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해야 돼. 한 놈 한 놈으로 보는 거야. 몇 명 나라는 거야? 5명. 5팩이래겠죠. 오케이? 예, 마찬가지 자리 바꿀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답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여러분들 또는의 문제들을 다 합집합의 개념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나중에 교집합을 구할 때 교집합이 안 생길 수도 있어. 알겠죠? 그거는 일반적인 합의 법칙인데 보통 실전 문제에서는 또는의 문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여보세요. 그 다음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여기서부터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52번 53번 53번 54번 54번 됐어?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세 문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다 풀었어? 알겠습니다. 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냥 안 풀거나 못 풀거나 믿고 가봐. 야, 이거 51번 질문. 지영이 너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 막힌 거네? 보겠습니다. 봐봐요. 어차피 이게 그 기준을 사실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여러분 틀린 거 있으시면 다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래야 쌤이 그 가볍게 잡아주고 넘어가면 되니까 일단은 그 48번부터 볼게요. 지금 틀린 거 다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요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갈게요. 48번부터 보시면 봐봐. 1, 2, 4, 5를 일렬로 배열할 때 이게 앞에서 한 정수의 개수 파악하는 거 똑같은 건데 알겠죠? 얘는 지금 30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관심 있는 건 첫 자리가 되겠죠? 첫 번째 자릿수지? 그럼 30만보다 크려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나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뭐부터 정해야 돼? 맨 앞에 첫 번째 자릿수 정해야 되겠죠? 뭐가 가능해? 맨 앞에 4, 5 4 가능하고 두 번째 5 가능한데 이거를 그냥 두 가지 다 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5 하나 더 있어요. 네? 5 하나 더 5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요. 4를 처음에 나열했을 때 그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5를 앞에 넣었을 때 그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두 문제로 분리해야 되는 거지. 그죠? 단지 그 이유입니다. 알겠죠? D의 상황이 똑같으면 두 가지로 묶으면 되잖아. 근데 D의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지? 만약에 4가 앞에 있으면 D에 5개를 나열할 때 아무거나 나열하면 되는 거 맞죠? 어차피 뭐 3은 없으니까 4랑 5밖에 없잖아. 4가 앞에 있으면 남는 게 1, 2, 2, 5, 5니까 이거 그냥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가지로 풀려는 생각 그러면 이제 푸는 거고 그거 접근 못했으면 못 푸는 거야. 그 D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D는 누구나 하는 거고 5를 처음으로 넣어버리면 남은 게 뭐야? 1, 2, 2, 4, 5니까 얘는요 5팩 나누기 2팩이겠습니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기준 분류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아까 그 쌤이 문제로 얘기하면 44번이나 잠깐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44번이나 41번에서 했던 같은 것을 포함한 그 순열 파트에서 선택을 먼저 직접 다 한 다음에 각각을 나열하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뒤에 있는 51번 마찬가지입니다. 50번도 마찬가지인데 51번으로 가볼게요. 51번 문제 보시면 지금 다 패턴이 그래.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긴 순열인데 상황을 한 가지로 준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깔아준 거예요. 얘도 가보면 봐봐. 4분의 4박자는 4분음을 한 박으로 하여 한 마디가 네 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4분의 4박자의 한 마디 4분음표 또는 8분음표. 사실 이런 게 뭐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러면 4분음표 또는 8분음표만을 사용해서 자 이거 두 개만 사용할까요? 그죠?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네 박이죠? 그죠? 4분음표가 이게 하나의 한 박이니까 이런 표현이 안 나와있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4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박이 두 개 있고 한 박 한 박 한 박 있으니까 또 4박자 안에서 그지? 4분음표박자 그때 4분음표 또는 8분음표만을 사용해서 한마디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를 구성할 때 4분음표만 가지고 구성을 할 것이냐 8분음표는 같이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8분음표를 몇 개 쓰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그 자연수 만들 때처럼 1을 몇 개 쓰고 2를 몇 개 쓰고 3을 이게 중요하듯이 이게 마찬가지로 선택을 항상 먼저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가지고 만들 거냐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그게 단순하게 뭐 6, 2, 3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적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4분음표 5개 그냥 4분음표 4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또는 두 번째 뭐 있어? 4분음표 몇 개? 3개랑 8분음표 2개. 이렇게. 그죠? 나열도 물론 해야죠. 일단 이제 선택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뭐 있어? 세 번째. 4분음표 2개랑 8분음표 4개 쓰는 거.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4분음표 1개랑 8분음표 몇 개? 6개 쓰는 거. 이래도 4박자죠. 마지막 5번째. 8분음표만 8개 쓰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각각은 나이라는 경우의 수만큼 쫙 나오겠죠. 얘는 공식적 진행하면 4팩 나누기 4팩이죠. 한 가지지, 한 가지. 4박자, 4분음표, 4분음표. 그죠? 얘는요? 5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맞습니까? 얘는요? 6팩 나누기 2팩, 4팩이고요. 얘는요? 뭐냐 이거? 7팩 나누기 6팩. 얘는 한 가지. 뭐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의 문제. 자연수 만드는 생성 과정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런 유의 문제들을 상황을 자꾸 불려놓은 거야. 알겠죠? 얘는 이제 음표를 가지고 만든 문제인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좀 틀려오셨는데 5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52번 문제는 평가 문제인데 요게 이제 풀다 보면 슬슬 이제 패턴이 좀 익혀지는 거야 몸에. 이거 봐. 좌표 평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 한 번에 1만큼 움직이는 점피가 있다. 이때 원점을 출발하여 피가 6번 움직여요. 6번 움직여서 한 번에 1씩만 움직이는 거야. 뭐 오른쪽, 왼쪽, 뭐 위로, 아래로 그죠? 움직일 건데 최종 위치가 1,3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봐봐. 좌표 평면 일단 치고요. 원점을 출발했으면 원점을 0,0. 그죠? 1,3으로 가려면 일단 최소한 어떻게든 당연히 움직여야 돼. 6번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위로 둘, 3번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일단 얘가 1,3에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한 번에 위로 몇 번? 3번은 당연히 가야지 뭐 저까지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번이 남았죠? 그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경우 있어? 위아래.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그럼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진행해야지. 또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패턴인 거야. 음표 문제 마찬가지인 거지. 지금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첫 번째, 봐봐. 얘는 당연히 가야 되고 이렇게 갈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아무 의미 없는 움직임을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위로 한 번 갔다 아래로 한 번 와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무조건 6번 진행하면 1,3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또는 2번째.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좌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이 2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걸 적어내는 게 내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풀이야 뭐 지금 좀 못해도 괜찮아. 알겠죠? 어차피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푸니까 포인트는 딱 이거야 이거.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 1개, 위로 4개, 밑으로 1개, 6팩 나누기 4팩이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수입니다. 또 패턴은 같은 유형입니다. 얘는요 6팩 나누기 위로가 3개, 3팩. 순서가 좀 안 맞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얘랑 얘 같은 겁니다. 나누기 6팩 이렇게 되겠죠. 얘 둘이 합.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했던 음표 문제라든지 이 문제라든지 자연수 만드는 문제가 같은 유형화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그 나올 수 있는 그 선택부터 진행한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을 나열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상황이 뭐 다양하게 주어지겠지.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부터는 이제 이런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 좀 더 구체화가 되면서 얘가 요구하는 상황을 더 정확히 분리를 잘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유형화시키기 어려운 알겠죠? 그냥 하나의 조건이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주어진 걸 잘 써먹어야 되겠죠? 8개의 A와 4개의 B를 사용하여 12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각 B는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은 B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B는 이웃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죠. 그죠? 나열할 때 그럼 되고 B는 뭐 이웃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진행할 때도 우리가 이웃하지 않은 건 정리해놨으니까 A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B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가의 조건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지? 나의 조건 갈게요. 첫 번째 자리가 B이면 마지막 자리는 A이다. 자, 요 말은 봐봐. 첫 번째가 B면 마지막은 A래요.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B가 아니면 마지막 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B 이런 거 아니야.
첫 번째가 B가 아니라는 거, 첫 번째가 A면 마지막 건 상관없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시작할 건 얘부터 가야 되겠네. 왜? 이건 어차피 A만 나열한 다음에 나머지 사이사이 깔아버리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첫 번째가 B면 마지막 거 A 미리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가 A면 마지막 무시하고 풀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두 가지로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A가 8개고 B가 4개인 상태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12개를 나열하는 건데 제일 처음 자리가 B부터 갈게요. B라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10개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 A. 그죠? 또는 두 번째 첫 번째가 B가 아니라면 띵띵띵띵 이거 11개죠? 아무 때나 이런 소리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나열 들어가는데 잠이 오나봐. 봐봐. 잘 봐봐. 자 얘부터 가볼게요. 일단 가의 입장에서 B를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A를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봐봐. A가 8개인데 1개 썼으니까 A는 7개. 그 다음에 B는 3개인 상태 맞죠? 그쵸? 가보시죠. 일단 얘부터 나열해야지. 그죠? 10개에 맞춰서 나열하기 힘들고 A 7개를 가운데 나열해버려. 어떻게 돼? 밑에 쓸까? 공식적 진행하면 A를 나열했어. 7팩 나누기 다 똑같아. 7팩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7개 나열하는 게 의미 없잖아. 깔아놔 이렇게 7개. 하나 둘 셋 넷 7개. 고정이고. 됐나? 한 가지 나눈 거야 그냥. 알겠죠? 그리고 나서 B를 어디 넣으면 돼? 사이사이. B를 넣을 수 있는 게 여기는 안 되죠? B랑 붙어버리니까. 그지? 이 상황을 보고 따져야지. B를 넣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리에 넣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뒤에도 쓰면 안 돼. 끝에는 A니까. 고정이잖아. 그러면 7개 자리 중에서 몇 개? 3. 3개 선택. B가 3개니까. 거기에 나열을 하면 한 가지입니다. 이거 다 B잖아 그냥. 굳이 공식적 진행을 또 해드리면 3팩 나누기 3팩이 되는 거죠. 3개를 나열했어? 3개가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7C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게 잡히면 그 다음은 또 뭐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A라면 지금 여기 나열 때 마찬가지로 A는 그대로 7개가 있고요. B는 지금 현재 4개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나열 들어갑시다. A를 7개 깔았어. 그러면 한수야 괜찮니? 네. A는 한 개 고정.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열한 경우 한 가지죠. 그냥 A를 다 깔아놓은 거야. 그지? B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앞에는 안 돼. 여기에는 안 된다고. 그지? 제일 앞은 A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까지 가능하죠. 끝자리에 뭐 B를 넣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8개 중에서 이번엔 4개 선택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B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그냥 깔면 되니까. 알겠죠? 답은 8C4. 얘네들이 합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면 뭐 저런 문제는 뭐 이렇게 풉니까? 뭐 이렇게 공식화 시킬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나와? 안 나와.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임의적인 본인의 생각대로 끌고 가는 연습을 할 뿐이고, 알겠죠? 그런 하나의 연습을 시켜주면 문제로 끝나는 거야, 그냥. 얘의 역할이, 알겠죠? 오케이? 그때 이걸 만약에 풀어서 답을 맞춘 친구라 하더라도 확실한,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막 이런 거 없었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춥니다. 이거 맞추는 친구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만 논리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죠. 알겠나요? 이제 요 앞에 있는 뭐 음표 문제라든지 뭐 52번 같은 이런 그나마 패턴이 보이는 문제들은 좀 확신성이 뜰 텐데 알겠죠? 이런 문제는 더더욱이나 불안할 수밖에 없지. 풀더라도 알겠죠? 오케이? 자기 풀이 그대로 진행을 시켜보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5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후딱후딱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순열조합 파트는 풀이 위주의 수업이니 이 정신집중 잘해주시고 알겠죠? 지겹더라도 잘 봐주세요. 자, 어느 건물에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것도 옛날 평가 문제네요. 4점짜리입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8자리 문자열의 보안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보안카드 8자리의 문자열에 1의 수가 5개이거나 문자열의 처음 4자리가 빵 11 빵이면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죠? 조건이 두 가지네요. 1이 5개가 있거나 또는입니다. 문자열의 처음 4자리가 빵 11 빵이면 통과가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 이제 요놈 얘는 1빵 11이니까 처음 자리가 이건 아니지만 1이 5개 쓴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1이 5개가 아니더라도 처음이 빵, 11, 빵이면 또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때 건물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보안카드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건 0과 1을 가지고 8자리 문자를 만들 때 1의 개수가 5개이거나 또는이죠. 처음이 빵 11빵으로 시작하는 보안카드의 개수를 구하시 이 문제인 거지. 그죠? 요거 또는 문제네. 한번 뒤에 풀어야 돼. 합집합인 거죠. 이 생각이 기본 생각이 돼 있어야 돼. 성이야. 1이 5개이거나 또는 합집합. 처음이 뭐라고? 011. 빵 11 빵으로 시작하는 개수를 구하라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정리. n 1이 5개인 개수 더하기 n 처음 자리가 뭐로? 빵 11 빵으로 시작하는 거 빼기 겹치는 거. 교집합을 이렇게 쓸게요 그냥. 글로스리 좀 귀찮으니까. 됐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 오케이? 마무리 갑시다. 자, 지금 1이 5개라는 건 무슨 말이야? 1 말 그대로 5개를 쓰고 지금 8자리 만드는 거 맞지? 네. 나머지 3개는 뭐 해야 돼? 네. 빵이다 이거죠. 그죠? 요건 알라는 경우의 수. 8팩 나누기 5팩 3팩이 되겠죠. 더하기. 됐습니까? 처음 자리가 빵 1, 빵이야. 처음에는 빵 1, 1, 빵 이거 고정이야. 몇 자리 남았어? 4자리. 그죠?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영원히 민.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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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2에 4, 4. 뺍시다. 뭘요? 처음 자리가 빵 1, 1, 빵이면서 4자리를 만드는데 1이 몇 개 해야 돼? 총 5개 해야 되니까 여기 1, 2개 썼지? 네. 여기 4군데 나열할 때는 1, 2개에 0, 2개. 이해되겠습니까? 5개다. 어떻게 해요? 1, 3개요. 그렇죠? 네. 1, 3개, 0, 1개 맞죠? 그러면 4팩 나누기 3팩으로 끝납니다. 얘는 고정이니까. 알겠죠? 요건 겹치는 거. 항상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또는 일단은 합집합의 개념으로 딱 확고히 자리 잡히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이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알겠죠? 우리 나중에 선생님 나오는 그 교육청 모의고사가 많이 깔려있는 프린트 문제를 풀면요. 또 막 이상한 생뚱맞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잘 따져보시고. 아주 이상한 건 내가 뺐으니까 그거를 또 복사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56번입니까? 요건 잘 풀었습니까? 아닙니까? 풀었어요. 잘 풀었습니까? 다들 잘 풀어온 친구들은 잘 푸신 것 같군요. 우리는 못 풀었구나. 그지? 응. 괜찮아. 이제 봅시다. 봐봐. 얘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앞에 문제가 그닥 다르진 않는데 봐봐. 다음과 같이 요거 말고 뒤에 걸 켜놓자. 아니구나. 뒤에 거 큰 의미 없다. 봐봐. 봉사활동 시간이 지금 A, B, C, D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겠죠. A, B, C, D 흡각 갑시다. 이런 상태에서 4가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철수는 이 사회봉사센터에서 5일간 매일 하나씩 5일간 매일 하나씩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번의 봉사활동 시간 합계가 8시간. 그죠? 5시간 봉사활동 한 개 합계가 8시간 돼야 돼. 그렇게 되도록 아래와 같은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려 한다. 작성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계획서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자, 밑에 계획서를 보시면요. 그냥 5일 동안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 맞죠? 뭐 예를 들어 뭐 A만 5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A만 5번 하면 총 5시간이 되겠죠? 문제 요구하는 시간은 아니네요. 그죠? 뭐 어쨌든 그런 식의 계획표를 만들겠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제시한 조건은 봐봐. 5번의 봉사활동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총 소요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시간이? 8시간 되게 만들어라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럼 사실 이쯤 되면 또 앞에서 풀었던 그 음표 문제, 자연수 만드는 문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봐봐. 여기 5군데 봉사활동을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정리가 우리가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건 이 8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5개는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번을 뽑아가지고 일단 시간부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걔네들 나열까지 해야 됩니다. 이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AAABB랑 AABBA랑 틀린 경우죠. 그 계획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도 선택인 거야, 선택. 얘가 또 문제 상황이 좀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앞에서 푼 음표 문제화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봐. 8시간을 맞출 건데 기준을 세워야죠.
D를 많이 쓰는 것부터 할게요. D를 많이 쓰려면 일단 최소한 D를 일단 A, B, C, D가 있는데 그냥 적자. 잠깐만요. 뭐 적는 건 아무 때나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D를 일단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죠? D를 두 번 하면 두 번 만에 8시간 채워지잖아. 그죠? D는 한 번 쓰고 남은 4개 가지고 몇 시간 만들어야 돼? 4시간 맞죠? 그럼 뭐 써야 돼 당연히? A만 4번을 써야 되겠네요. 이거 선택한 거죠. 두 번째 성희 학생 일로 오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D를 끝났어. 얘 D는 안 쓸 거야. 됐어? C를 많이 쓰려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선택할 때도 C를 많이 쓰면 C를 두 번까지 안 되겠다. 두 번 쓰면 6시간이니까 111만 도 9시간 아니야. C는 한 번밖에 못 쓰네요. 이런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야. 풀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뭐 작은 시간으로 가든 큰 시간으로 가든 정확하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그래야 안 틀려. 아니면 풀어도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C가 한 개만 있을 때는요, 이제 B를 많이 쓰는 거. 얘 3시간 잡아먹었어. 이제 5시간 남았죠? B를 한 번밖에 못 쓰겠는데, 그죠? 두 번 쓰면 2개 남았으니까 2가 더 나올 거 아니야. B도 한 번이 되면 2시간, 총 5시간 잡아먹었지? 1시간짜리 3개 필요하겠네. C를 쓰는 거 이걸로 끝입니다. 그죠? 이렇게 체크해서 하면서 가야 돼. 세 번째, 이제 C도 안 쓸 거야. B만 쓰는 거? B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 B, A 가능하겠네. 그죠? 6시간, 2시간 추가 8시간. 그 다음 없어. 네 번째, B를 2번만 쓰면 안 되네. 이미 CD는 안 쓸 거야. CD 쓰면 다 끝났단 말이야. 아래로만 봐야 되는데 없네요. 답은 이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5팩 나누기 4팩. 나야 해야 되니까. 얘는요 5팩 나누기 3팩. 얘는요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또 마찬가지. 얘가 좀 더 확실히 어려워 보이긴 하네. 복잡해 보이잖아. 그치? 문표 문제와 유사하지만 좀 짜증나게 나와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바리? 도로망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자, 도로망 문제.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58번. 네, 60번. 59번. 59번. 네. 62번. 그렇죠. 뭐, 결국 내가 다 풀어야 되는 건데. 자, 봐봐. 자, 봐봐. 자,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A부터 보시죠.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그림이 옆에 있네요. 그죠? 가봅시다. 야, A에서 B까지 가려면 지금 일단 함정이 너무 뻔한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여기 갈 일이 있냐, 없냐? 없어요. 난리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따지면 되는 거 맞지? 네. 일단 초딩으로 하면 돼요, 일단은. 이건 초딩으로 하면 답 쉽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만약에 고딩으로 간다면 여기가 이렇게 우물이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초딩은 여러분이 하면 돼. 이렇게 그어서. 그때 야 여기도 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랑 여기는 필요 없는 파트야. 어차피 갈 일이 없다고. 그냥 헷갈리려고 낸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 지워버리면 그냥 직사각형 여기 세 칸만 판 그런 그림인 거죠. 뭐 크게 복잡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무시한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그어가지고 뭐 1, 1, 2, 1, 뭐 1, 3, 1 하면 됩니다. 알겠죠? 쌤은 일단 고딩적 진행이 가능한 거 그걸로 볼게요. 여기에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고딩으로 풀 때는 중간 과정을 만들어줘야 돼. A에서 B로 갈 때 가는 방이 이거잖아. 중간 과정은 대각선을 자르는 거야. 알겠죠? 그 이유가 중복이 안 되고 빠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물을 기점으로 마지막 대각선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띵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거를 C, D, E라고 중간 지점을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초등이나 잘 푼 친구들은 그 풀이 중요합니다. 챙겨놓으시고. 그럼 막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또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또는 A에서 E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말고 없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가는 거 따져보면 A에서 C로 가는 거 한 가지야, 한 가지. 쭉 올라가야지. C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 또는 끝나? A에서 D로 가는 거 오른쪽 하나 위로 두 개. 3팩 나누기 2팩. D에서 B로 가는 거 오른쪽 4개 위로 한 개. 5팩 나누기 몇 팩이에요? 4팩. 그렇죠. 또는 A에서 E로 가는 거 두 칸 한 칸이니까 3팩 나누기 2팩. E에서 B로 가는 거 3개 2개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여러분 아마 초딩하고 푼치고도 같은 답이 나왔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이하시면 되고요. 이런 고딩적 풀이만 적용이 가능한 게 61번 같은 문제입니다. 필연 좀 체크하시고 61번 같은 문제는 사실 뭐 이런 게 실전에서 만나기 쉽지 않지만 뭐 개념 확인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입체 도형은 직접 적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적으려면 적을 수 있는데 너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뭐 경험을로 한번 하자라는 의미로 넣는 거니까 P에서 Q로 가는 최단거리 또 개수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 P에서 Q로 가려면 이게 지금 직면체입니다. 직면체. 어쨌든 오른쪽을 몇 번 가야 돼? 3번. 3번. 그 다음 뒤로 한 번. 위로? 3번. 이렇게만 가면 무조건 Q야. 그치? 네. 이 방향을 이름을 짓자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가는 거 A라 치고 뒤로 가는 거 B라 치고 위로 가는 거 C라 치면은 P에서 Q로 가는 모든 경우에서는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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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C를 C. 그렇죠. 나이라는 경우의 수. 이해되겠습니까? 7팩 나누기 3팩, 3팩.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된 문제들 좀 더 가보겠습니다. 59번부터 보시죠. 다시 싹 풀어보세요. 풀이 보지 마시고 이제 풀어봐. 자, 59번 문제는 그 58번과 유사한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알겠죠? 함정을 좀 파는 것 같은데 봐봐. A에서 출발해요. C를 지나지 않고 D 지점도 지나지 않으면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봐봐. A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거 초딩적 접근하려면요. 요렇게 중간 지점 잘라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까? 요까지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두 개 될 거 아니야. 1, 1, 2, 여기 1, 3, 1,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쭉 해서 이건 무시하고 하면 됩니다. C는 안 지날 거니까. 그렇게 쭉 적어도 아마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 말고 하나하나 적는 건 혹시 좀 헷갈린 친구들은 가지고 와 그냥. 알겠죠? 내가 그냥 비교해 줄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나을 것 같고 봐봐. A에서 일단은 C를 안 지날 거니까 여기는 어차피 응용도 많죠.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를 뭐 B라 칠까요? 그죠? 네. 일단 A에서 E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거 맞지? 여기 안 지날 거니까. 네. 그죠? 누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뭐 A에서 E까지 왔어. 그 다음 E에서 B까지 갈 때 D를 지나지 않는다는 건 여기 위로 올라가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죠. 결국 그 말은 요놈은 뭐 딱 하나로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기도 안 갈 거고 여기도 안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당연히 E에서 요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여기를 뭐 F라 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갈 일 없으니까 여기로만 올 거 아니야. G라 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A에서 E까지 갔다가 E에서 F로 갔다가 G 들어가서 여기 B까지 가는 요 경우 수만은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을 잡는다는 건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알겠죠? 물론 이거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또 이제 초딩적 접근을 적어보시고 만약에 그 적은 걸로 오답이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와. 그래야 내가 봐주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뭘 놓쳤냐를 지금 수업 때 하긴 좀 그러니까 알겠죠? 자기가 쓴 걸 가지고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딱 A에서 지금 결론은 일단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수업 때 연습하자라는 거죠. G 지나서 B까지 간 거니까. 됐나요? A에서 E까지 가는 거 이거는 직사각형 깔끔합니다. 요렇게 3개, 요렇게 1개. 4팩 나누기 3팩. 그리고 나서 EF 마찬가지 1개, 2개죠. 3팩 나누기 2팩. F에서 G로 1가지. G에서 B로 요거는 뭐 바로 보이지? 2가지. 이거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쌤은 좀 고딩적 접근으로 많이 해볼 거니까 헷갈리는 건 직접 적으세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62번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리죠. 60번부터 보겠습니다. 60번 보시죠. 봐봐. 얘는 일단 문제 이해. 이건 뭐 큰 건 없기 때문에 봐봐.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갑은 A에서 C까지 굵은 선 따라 갔고요. 을은 C에서 A까지 굵은 선 따라 걷는다. 지금 갑과 을은 봐봐. 갑은 A에서 C까지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을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때 문제는 병은 B에서 D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를 걷는다. 병은 이제 B에서 D로 가는 거야. 연락 많게 적용해보시고, 그치? 그때 문제는
갑을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기 위한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갑을병은 동시에 출발하고 같은 속력으로 걷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봐봐. 병은 지금 병이란 놈의 경우의 수 따지는데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되는 거 맞죠? 물론 얘 입장에서 올라가는데 문제에 제시한 조건은 갑을병이 만나야 돼. 그러면 봐봐요. 일단 갑과 을이 만날 거 아니야. 같은 길 지나니까 같은 속도야. 봐봐. 띵.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스톱. 정확히 여기서 만나지 않나요? 네. 그죠? 네. 이 선에 딱 가운데서 일단 갑과 을은 만나게 돼 있어. 갑과 을은 여기서밖에 안 만납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게 정 가운데 위치란 말이야. 같은 속력이니까. 그지? 그럼 병이 얘네들과 만나려면 어딜 지나야 돼? 딱 요 선분을 지나야죠. 그죠? 어떻게 가든 간에 이 선분을 지나면 여기가 제일 가운데야. 가는 방향이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병은 봐봐. 여기와 여기를 통과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만약에 EF라 치면요. 병이 결국 이렇게 가되 문제 조건 때문에 B에서 E를 찍고 F를 지나서 D로 가면 무조건 만나. 어디에서? 여기 사이에서. E와 F 중간에서. 그죠? 오케이? 문제를 돌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병이 이렇게 갈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 말인 거죠. 그럼 또 B에서 E로 가는 거 두 개잖아. 그치? 4팩 나누기 2팩 2팩 곱하기 EF 한 가지 곱하기 F에서 D로 가는 거 4팩 나누기 2팩 2팩 요 얘기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돌려 얘기했지만 결국 병이 여기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6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딩적 접근을 요구하는 문제를 일부러 더 내긴 할 겁니다. 알겠죠? 이거 출제하는 사람들도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 적용하는 문제보다는 그거 적용했을 때 아주 헷갈릴 수 있을 알겠죠? 그런 문제를 일부러 낼 수 있습니다. 62번 가보겠습니다. 62번. 좀만 힘내세요. 6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모두 평행하다. 가보시죠. 얘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초딩적 접근하는 친구들은 야 여기에는 경우의 수 쓸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는 갈림길이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문제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초딩적 접근했다면은 물론 여기에 1 여기다 여기 1밖에 없으니까 1 여기는 둘 만나니까 2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2 여기는 1 뭐 여기는 3 이렇게 다 적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여기서 지금 의미는 없는 거죠. 어차피 한 길이잖아요. 갈림길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 좀 살리면은 여기로 오는 게 한 가지 한 가지고 여기서 오는 거 없으니까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요 둘 만나면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그 다음에 얘가 한 가지 여기 네 가지 세 가지 이 둘 만나면 네 가지 그냥 가는 방향에 대각선을 잡긴 하는데 뚜렷한 대각선이 없으니까 대충 이제 직관이 좀 필요한 거지. 이래도 물론 답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애매하면 당연히 이렇게 진행해야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쌤이 자, 이 문제 잠깐 또 변형을 좀 시켜보면 내가 푼 문제처럼 봐봐. A에서 B까지 최단거리잖아. 요 뒤에 건 의미 있냐 없냐? 없어요. 이건 없어. 갈 일이 없어 일단. 알겠죠? 함정 하나 있고요. 버리죠. 그럼 지금 길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네. 요거 어차피 와. 야 일로 내려오면 어차피 일로 와야 되잖아. 그치? 얘를 그냥 약간 이런 사선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얘가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런 느낌? 그죠? 뭐 꺾여있나 쭉 가나 상관없잖아. 그치? 맞나? 그러면 봐봐. 주목. 어쨌든 요로 내려오면 무조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즉 여기 한 라인. 맞습니까? 한 칸 간 다음 또 한 라인. 이거 한 라인이잖아 이거. 이해됩니까? 아 이거 만나게 하면 안 되겠다. 헷갈릴 것 같아. 잠깐만요. 이거 안 그리겠습니다. 더 헷갈릴 것 같아. 여기서 한 라인. 한 줄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칸에서 여기 한 라인이죠. 네. 맞나요? 네. 세 번째 칸에서 한 라인에 요 가운데가 없지. 여기 우물 하나 있는 거야. 마지막 라인에 요거 한 라인이잖아. 맞나요? 요거 약간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없을까요? 봐봐. 이해 안 되면 초딩으로 그냥 가.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 설명만 해주는 건데 정 어려우면 굳이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 상황이 요거 어차피 한 라인 요걸로 매치시켜버리고요. 요 1번 라인, 2번 라인. 요 2번 라인을 여기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요 2번 라인.
요 3번 라인이 뭔가 부족하잖아 지금 그지? 요거 3번 라인 있다 치고 좀 이따가 약간 3번 라인 부족한 거 좀 있어. 좀 이따 수정해 줄게요. 3번 라인. 또 4번 라인. 끝날. 너무 길다. 끊자. 이런 상황에서 그죠? 1번, 2번, 3번, 4번 라인. 그지? 가운데 줄이 두 줄 있고요. 이때 3번과 3번 라인에 여기 하나가 없네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님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오빠랑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프로 문제와 매치시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야 이거. 문제 틀어놓은 거잖아 지금. 그지? 미리야? 안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본다면 어떻게 챙기면 거야? 가는 방향 대각선. 요거는 그냥 뭐 경험용으로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꼭 이렇게 풀라는 거 아니야. 얘 솔직히 실전적인 풀이로 가면은 초딩이 편하죠, 사실. 그죠? 흔들리지 않게 초딩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하죠. 여기가 C, D, E라 놓으시면 그 다음은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A에서 C 찍고 B로, D 찍고 B로, E 찍고 B로 가는 거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놈 근데 굳이 또 두 풀이 중에 추천을 해드리자면 초딩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오바일 수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많이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이 곳곳에 발견되지만 뒤에 문제까지 도로만까지 얘기하고 싶시다. 자, 뒤로 넘어가면 63번을 또 잘 풀어온 친구들은 잘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헷갈렸을 건데 이거 아마 또 초딩적인 접근으로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한 거고요. 알겠죠? 63번 설명만 좀 해볼게요. 야, A에서 B로 가면 또 경로에서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 그럼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거를 적용하면 요 문제는 오히려 쉬워질 수 있어. 얘가 결국에 봐봐. 이게 곡선으로 가지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결국 이걸 직선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 맞죠? 어차피 가는 방법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잖아, 그치? 그럼 봐. 이걸 약간 이제 이쁘게 정리하면 요게 당연히 이렇게 이어집니다. 반지름 같은 원이니까. 그죠? 요걸 좀 정리해서 이어오면 봐봐. 결국 이런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 그림이 좀 안 이쁘게 이어졌네요. 맞습니까? 여기를 잊지 않은 이유는 갈 일이 없어. 그죠?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에서 당연히 이쪽 라인은 갈 일이 없고요. 밑에 라인 갈 일이 없지. 위로 올라가야지. 그죠? 오케이? 야, 요거 잠깐 틀어버리면 봐봐. 이것도 오반가? 앞에 거보다는 덜 오바야 이거 봐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하나 더 이렇게. 이런 상황 맞습니까? 그죠? A에서 B로 가는 경로수를 구하시오.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나요? 요 놈은 이렇게 적용하고 푸는 게 편할 거. 왜냐면 이거 초딩으로 맞추고는 복잡하지만 잘 해결한 거가 알겠죠? 왜냐면 여기 원이지만 다 적을 수 있어 사실. 좀 더 정보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가 다 똑같은 반지름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가 있죠. 이런 모양으로. 어차피 여기서 가는 B로까지 가는 경우의 수나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경우의 수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풀 때 이건 좀 웃기지만은 얘는 고딩으로 풀기 너무 어렵습니다. 중간 지점 잡기가 되게 애매해. 우물이 지금 지멋대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멋대로 있단 우물이. 알겠죠? 이건 중간 어디에 잡아도 헷갈려. 여기 라인을 잡아도 헷갈리고 여기 잡아도 헷갈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좀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는 모양은요. 어차피 초딩으로 가는 게 편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딩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규격화 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게 편한 거죠. 왜냐면 얘는 뻔히 나오잖아. 이렇게 되어서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띵 1, 1, 1, 2, 1, 3, 1, 4, 4 이렇게 저거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직사각형은 적기 쉽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봐봐. 쌤 저는 그냥 여기다 할 건데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럼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가는 방향이잖아. 약간 위로 가긴 하지만. 그지?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 올 수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여기 한 가지. 여기 안 갈 거고. 버리고. 그죠? 여기 올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 올라가도 돼. 다시 내려오면 되니까. 이거 원이다 보니까. 그죠? 한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네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아홉 가지. 다섯 가지. 그 다음 라인은요, 13가지. 14가지. 여기 안 갈 거고요. 27, 13가지. 총 40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게 훨씬 쉬운데요? 그렇죠. 네, 이게 쉬운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쌤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뭐 똑같이 나와? 안 나오잖아,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생적으로 접근이 안 헷갈려? 가, 그냥 알겠죠? 오케이? 뭔가 이렇게 깔끔한 직사각형이 보여? 바꿔 문제로 좀 알겠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변형을 시킬 거니까 아시겠죠? 어떤 변형이든 하고 싶은 분들은 진행을 하되 사실 그 조금 잘못되게 변형을 시키는 거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해봐야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푼 문제로 변형을 시키든 주어진 대로 진행을 하든 해보라는 거고 알겠죠? 문제가 복잡하면 어차피 초딩이 필요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64번 문제까지 풀어보시겠습니다. 얘는 좀 노골적인 문제라 어떤 변형들은 필요가 없었어. 약간의 센스가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푼 친구들은 또 그런 생각 했을 건데 얘는 지금 어떤 로봇이 이동하며 작업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작업장에서 로봇이 이동 가능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그 하나의 변으로도 가지만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로봇이 그 선이 막 그어져 있으니까 그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최단 경로라는 거 봐봐. 오른쪽이랑 위로만 가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죠. 무조건 어딜 지나야 돼? 이거 세 개는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이거 세 개는 그것만 사실 인지가 탁 되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 거고 그게 모르고 그냥 뭐 이것도 뭐야 이렇게만 봐버리면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죠? 개인차가 워낙 많이 벌어지니까 얘는 봐봐 A에서 B로 최단 거리 가려면 대각선은 무조건 가야 돼.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보다 A가 최단 경로 아니야. 그럼 결국 내가 B까지 가기 위해선 대각선 몇 번? 세 번에 오른쪽으로 5번만 가면 되네요. 그냥 위로 가는 경우는 없네요. 그죠? 대각선 무조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만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8팩 나누기 3팩 5팩이다. 뭘 정리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원순열로 가보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네. 자, 원순열 관련된 문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67번부터 뭐 좀 막히는 게 있었나? 질문 좀 해줘보세요. 66번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68번이랑 67번이랑 달라요, 푸는 게? 다를 것 같네요. 일단 하나는 이웃하는 거 하나 마주보는 거니까. 그죠? 지금 여기에 이 6번부터 시작되는 원순열 문제는 요게 다 기본 유형들입니다. 어차피 경험을 통해 익혀놔야 되는 문제인데 봐봐. 66번에 그 접근 순서는 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봐봐. 6명을 안 치는 거 맞죠? 그럼 보통 이제 원순열이라 치고 나누기 6. 근데 원이 아니잖아. 따져야지. 반으로 갈래. A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반으로 가지 마시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이런 탁자에서는 가운데 시점으로 A를 돌려보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게 아시겠죠? 그럼 막 A가 여기 있는 경우 일단 한 가지 경우 있고요. 한 칸 돌리면 A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A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입니다. 되겠죠? 뭐 쉽게 예를 들면은 A, B, C, D, E, F 이번에 EF가 여기 서 있고요. A, B, C, D이니까 D가 일자 있잖아. 다른 경우죠. 한 번 더 돌립니다. A가 여기 있으면 다른 경우입니다. 왜냐면 가운데 시점으로 쉽게 얘기해드리면 여길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직선이고 왼쪽은 곡선의 A가 두 번째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 직선이고 오른쪽이 곡선이고 두 번째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입니다. 더 정확한 이유를 드리면 A, B, C, D가 일자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경우죠. 그죠? A가 여기 있는 경우는 A, B, C가 일자 있죠. 다른 경우입니다. A가 여기 있는 경우는요. A, B가 일자 있죠. 다른 경우고요. A가 여기 있는 경우는 A, B, C, D, E, F랑 A가 일자 있잖아. 다른 경우죠. 6가지가 다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거 원순열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죠. 답은 600입니다. 아, 답이 잘못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답이 5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럼 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7번이 이게 평가원에 나왔다면은 이건 그냥 기본 유형 하나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보시면 6개의 용기가 있는데 뭐 6개의 용기를 여기 6군데 나열하는 것 뿐이고 그죠? A, B만 이웃하게 나열해라라는 거 맞죠? 그죠?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손부터 쓸게요. 쓰기 편하게. A, B, C, D, E, F인데 A, B를 이웃 묶어.
똑같이 하면 돼. 원순열이 그냥 추가된 것 뿐인 거죠. 나열에 뭐야? 그냥 자리를 정해놓고 나열하지 마시고 그냥 이 5개의 그룹을 나열하는 거야. 원에 나열겠죠. 5팩 나누기 5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꼼지락 A, B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 하나 자리 바뀌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68번 가보겠습니다. 68번입니다. 자, 4명의 자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마주보고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부모가 마주보는 경우는요. 이게 제일 좀 편안한 접근은 그리고 요거와 유사한 문제가 70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확장이 되기 쉬운 풀이는 부모를 먼저 나열해버려. 그럼 편해요. 알겠죠? 그런가? 부모는 무조건 마주봐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두 자리부터 어차피 여기 뒤에 뭐 총 6개니까 4자리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가운데만 자꾸 부모를 먼저 앉혀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럼 부모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2팩 나누기 2입니다. 원순열에 2명을 앉힌 거니까 그냥 한 가지라는 거지. 그냥 부모 앉나 모 부 앉나 돌리면 똑같잖아. 그지? 그럼 부모가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이제. 마주보고. 오케이? 그럼 남은 친구들은 어차피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 맞죠? 부모는 앉아있는 상태에 자녀 4명을 하나 둘 셋 4군데 앉히는 거 맞지? 자녀 4명을 앉힐 때 원이야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4팩으로 쓰세요.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원은 깨져버리는 거야. 그 사람으로부터 몇 번째 이런 게 생겨버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냥 4군데 나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 상황과 유사하게 70번으로 확장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70번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특이 상황들을 따질 때는 마주 보는 걸 먼저 앉히고 진행하면 좀 편해요. 70번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2명 A, B라 치죠.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을 때 조부모는 마주보고 부모는 이웃하는 경우야. 그지? 마찬가지야. 누구부터 앉히자고? 조부모부터 앉히자는 거죠.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먼저 앉혀. 2팩 나누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센터를 딱 잡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딱 잡고 있는 거죠. 전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자리가 딱 이게 마주보는 상황이 되려면 두 자리만 딱 비워두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됐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부모를 이웃하여 앉히면 됩니다. 그냥 4팩이 아니죠. 이번에는 부모가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부모를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먼저 앉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부모를 묶어서 자녀랑 3팩으로 돌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찢어질 수가 없잖아. 부모가 이웃하려면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부모를 그 다음 앉히면 되는 거지. 부모를 앉힐 때 여기 앉히는 경우나 여기 앉히는 경우나 둘 중에 부모 앉힐 때 선택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두 그룹 중에서.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가 선택했다 치면 앉혀야죠. 나요. 2팩. 됐습니까? 어차피 원은 없어 이제. 부모가 앉았어. 자녀 둘 2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순서 과정에서 뭘 진행했는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순열에 나열, 그리고 두 쪽 파트에 하나 선택해서 부모 나열, 남은 자리에 자녀 나열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씩 탁탁탁 풀어주면 돼요. 알겠니? 오케이 바리? 근데 69번도 좀 어렵지 않았니? 네. 네, 69번 배웠니?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대학교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8개의 의자에 저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둘둘둘둘 있습니다. 붙어있는 의자에 반드시 남녀가 앉도록 할 때 8명이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잘 보세요. 이것도 사실 경험이 좀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 남자 4명이랑 A, B, C, D라 치고요. 여자 4명 1, 2, 3, 4라 치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에 둘둘둘둘 남자 1명 여자 1명 앉히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선택을 먼저 하세요. 그게 편해. 알겠죠? 일단 같이 앉을 놈들부터 묶어놔. 봐봐. 4명과 4명이 둘둘둘 짝짓기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돼. 여기 4명 냅두고 이 4군데 여자 4명을 나열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돼? 4팩 맞습니까? 이게 뭐 한 거냐면 남자 1명 여자 1명을 짝을 만들어준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이 남자 4명 세워놓고 여자 4명을 탁 나열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1, 2, 3, 4, 1, 2, 4, 3, 1, 3, 1, 3을 1, 3,
2, 3으로 딱 있을 거 아니야. 4팩만큼 둘로 짝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열로 짝짓기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지금 이제 같이 앉을 놈들은 짝을 지어놨어. 됐나요? 자, 이 4개의 그룹을 잘 들으세요. 이 큰 4군데 자리에 먼저 매치부터 시켜야지. 바로 앉히기 애매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 4그룹을 4군데 큰 덩어리에 나열, 원순열 중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띵띵띵띵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남녀가 앉은 거야? 그냥 매치만 시켜놓은 거야? 매치만 시켜놓은 거지. 아직 앉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A, B야, B, C, D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 매칭만 시켜놓은 상태라는 거야 지금. 됐나? 이 그룹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앉혀야죠. 앉혀야죠.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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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요게 요 문제 정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71번과 72번까지 풀어주고 별표가 많이 있군요. 역시나 선생님이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아마 또 자기가 잘 푼 문제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뭐 풀이 비교만 살짝 해보시고 선생님 후딱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경우에서 들어오면 계속 문제 안 풀어. 알겠죠? 원래 이 단원이 짜증나. 자, 힘냅시다. 가볼게요. 자, 71번입니다. A, B, C, D 4가지의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프로필러 중앙 부분 4개의 날개 부분을 모두 칠하려고 한다.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거네요. 색깔 5개를 주고 뭐 5개 다 사용해라 이러면 쉬운데 알겠죠? 지금 색은 4개인데 이 시작부터 이 문제가 어려움을 감지할 수 있어 지금. 4개의 색을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한다. 알겠죠? 아 짜증나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색을 한 개로는 못하지. 2개로 할 수도 있고 뭐 3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인접한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쓴 것이 단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한다. 원순열 적용해라 이 말인 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쌤이 애초에 얘기했지만 이 문제 중에 제일 짜증나는 표현이 뭐야? 색을 일부 또는 전체. 이게 짜증나는 거야 지금. 이미 그 꼼꼼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은 이미 문제 처음부터 다 짜증나게 팍 올라오는 게 정상이 어떻게 보면. 알겠죠? 그냥 색 5개 주고 야 칠해 이런 쉬운 문제야. 가운데 칠하고 뭐 겉에 뭐 원순열 돌리고 그러면 끝나잖아.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 몇 개의 색을 사용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돼. 그거 잡으면 일단 반은 끝난 거야. 알겠죠? 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로 거기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분리해서 푸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당연히 첫 번째 색의 개수야. 색을 제일 적게 쓰는 것부터 갈게요. 적게 쓰는 게 몇 개야? 2개 써야지. 색 2개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색 2개 쓸 때 일단 얘부터 먼저 풀게요. 색 2개, 그 다음 색 3개, 색 4개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색을 2개 쓴다라는 건 잘 들어주세요. 주모. 색을 2개 쓴다라는 건 4개 중에 어떤 색을 2개 쓰는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4개 중에 2개 선택. 왜? 2개 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색이 4종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나한테 지금 A, B라는 2개의 색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됐나?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잘 복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색이 2개 있어야지. 당연히 어디부터 칠할 거야? 가운데. 그렇죠. 2개 중에 하나 선택. 가운데 칠했어. 나머지는 다 B 한 가지. 끝. 그죠? 그나마 얘는 어렵지 않아. 2번째. 일단 색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각자를 푸는 건데. 자, 색을 3개 쓸 겁니다. 그러면 4개 중에 일단 몇 개 선택해야 돼? 내가 쓸 3가지 색을 선택해야 되겠죠. A, B, C라는 가정을 이건 가정이야. 그죠?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3가지 색으로 이제 색을 칠할 건데 그럼 지금 영역이 일단 들어가 봅시다. 가운데부터 칠하자. 3개 중에 하나 선택. 됐습니까? 네. A를 칠했어. 됐나요? 네. 이제 남은 이 4군데 자리에는 2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 맞죠?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2가지를 칠하는데 요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렵다. 뭐 A 칠해서 치고 이제 B, C 가지고 프로필러만 칠하면 끝나. 그지? 그럼 색을 칠할 때 생각 잘해야 돼. B, C를 몇 개씩 칠할 거야? 2개? 가능하고요. 3개, 1개도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자, 뭐라고요? BC를 칠하는데 자꾸 생각해야지. 야, 영역이 4개 아니야. 그럼 뭐 그치? 뭐 3개 칠할 수도 있고 2개 칠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안을 조금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2가지로. 둘 칠하는 경우와 셋 하나 칠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색이 나한테 지금 BC 2개 나왔는데 뭐 B만 또 3개 칠하든 C만 3개 어쨌든 간에 하나 3번 칠하고 하나 1번 칠하는 거나 이거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요거 하나 요거 2개의 의미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들어갑니다. 자, 둘 칠하는 경우는 어차피 B 2번 C 2번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칠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 무슨 공식적 칠이 불가능해. 봐봐. B, B를 이렇게 마주보게 칠하는 거 B, B, C, C 요 경우랑 B, B를 붙여서 칠하는 거 B, B, C, C 2가지 말고 없어요. 그죠? 뭐 다른 거 연결해봤자 뭐 돌림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칠하는 건 2가지야. 왜? 마주보게 칠하는 거랑 붙어있게 칠하는 거 말고 없습니다. 오케이 바리? 우리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셋 하나는요. 잘 들어. 셋 하나는 지금 BC 나온 거 맞지? 하나는 3번 칠하고 하나 1번 칠할 거 아니야. 그러면 2개 색 중에서 누굴 3번 칠할 거야? 선택해야죠. 이 C 요거 뭔지 알겠어? B나 C 둘 중에 한 개 선택. 왜? 걔는 3번 칠할 거야. 오케이? 그럼 요 경우에 이런 경우 있겠죠. 요 경우 보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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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자,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봐봐. 한 가지밖에 없죠. 뭐 B, B, C, B 똑같아 돌리면 알겠습니까? 이건 직접 해야 돼. 칠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색을 3개 칠하는 경우고요. 이 문제 어렵다. 세 번째. 색을 4개 칠하는 거는요. 가운데부터 칠하겠습니다. 4개 중에 한 개 선택. 가운데 칠했어. 가운데 A. 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색 A 칠했으면 이제 B, C, D 3개 나온 거 맞지? 그치? 네. 4개를 다 칠해야 되니까 3개 중에서 하나의 색은 몇 번 칠해야 돼? 2번. 총 4가지 자리가 있으니까 그지? 3개 중에서 한 개 선택. 왜? 걔는 2번 칠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D라 칩시다. 이제 B, C, D, D를 칠하면 되는 거 맞지? 이해되겠나요? 칠하러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시죠. 자, B, C, D, D를 칠할 때 이것도 헷갈리네요. D, D가 문제네. 얘부터 먼저 하자. 알겠죠? D, D를 한쪽에 칠하는 경우와 맞은편에 칠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요게 원순열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4팩 나누기 4, 뭐 나누기 2팩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직접 해야 돼 그냥. 봐봐. 요거 4개를 프로펠러에 칠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D, D를 일단 맞은편에 칠하는 거. 이런 경우는 직접 칠할 거야 지금 봐봐. BC랑 CB가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같은 상황. 돌리면 똑같아. 그러면 DD를 마주보고 칠하는 거 한 가지. 또는 그 다음 봐봐. DD를 붙여놨어요. 이러면 AB랑 BA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맞습니까? 아니 헷갈리는데 같은 경우 맞네요. 돌려봐봐. 똑같습니다. 한 가지죠. 결국 이 2가지밖에 없네. DD를 마주보고 AB나 BA나 돌리면 똑같아. DD를 같은 쪽에 칠하면 헷갈리면 적어. D, D, A, B랑 D, D 나도 좀 헷갈려 적은 거야 이거. BA랑 다르지 않아요? 야 다르네요. 그죠? 큰일 날 뻔했어. 야 다릅니다. 봐봐. 얘는 A, B 뭐라고 해야 되나? 날 방향 잠깐만요. 달라요. 뒤집어야 돼요 그거 하려면. 그렇죠. A 왼쪽으로 돌리면 A, D, D, B잖아 얘는. 그쵸? 이 아무리 돌려도 A, D, D, B가 안 나오는데 A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B가 먼저니까 요거 쌤이 실수했습니다. 적어보기 잘했네. 이거 아니구나. 2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해보면 되잖아. 그치? 지금 한번 해봐. 알겠죠? 답은 얘입니다. 얘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다 칠했으니까 답은 이거 3개 다 더한 거야. 정리되겠나요? 이 문제 아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인정.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연습하시고 자, 또 다른 유상수를 만나면 또 어려울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필기 필요한 거 하세요. 이거 필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됐나요? 문제가 이거는 이런 것들은 유형화시키기 어려워 당연히 알겠죠. 이런 거 풀면서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너무 또 심각해지지 마시고 잘 정리해 놓으시고 좀 원순열 요 문제도 하나 합시다. 봐봐요.
26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72번입니다. 보시죠.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꼭지점 5개와 대각선의 교점 5개, 9명을 세우는 방법의 수를 나타내는 것은 단 회전시켰을 때 같은 것을 하나로 본다. 지금 뭐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지금 중요한 것도 9명을 나열하는 거, 9명. 9명을 여기 있는 10개의 교점을 나열하는 거 맞죠? 네. 그쵸? 그럼 지금 봐봐. 이거를 10개를 한꺼번에 나열하는 건 당연히 좀 오바오지. 두 분류로 분리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할까요? 4, 5, 4. 안에 거 5개랑 바깥에 거 5개. 왜냐면 봐봐.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안에 거 5개만 봤을 때 이거 원순열 아닙니까? 바깥에 거 5개 원순열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고 나열하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에부터 나열하든 밖에부터 나열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일단 9명 중에서 어쨌든 안쪽이랑 바깥쪽을 나열할 건데 안쪽에 5명, 바깥쪽에 4명 혹은 안쪽에 4명, 바깥쪽에 5명 이렇게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9명밖에 없으니까 5명 분리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안쪽과 바깥쪽에 일단 두 분류로 분리를 할 건데 명수도 중요하죠. 선택부터 해야 되니까. 9명 중에서 일단 안쪽에 5명을 앉힐 건지 4명 앉힐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 맞죠? 요거 이렇게 할게요. 봐봐. 안쪽에 5명 앉히는 경우와 바깥쪽에 4명 혹은 안에 4명, 바깥 5명 이 두 가지가 상황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니면 둘 중에 2C1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요거 뭐냐? 바깥쪽을 1번, 안쪽을 2번이라 할 때 명수가 1번, 2번에서 5명, 4명 앉히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 4명, 5명 앉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중에 나는 요걸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뒤에 상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 곱하기로 일괄적 진행 가능한 거죠. 됐나? 그리고 나서 가시죠. 예를 할 건데 어쨌든 5명을 앉히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바깥쪽에 5명 앉히는 거 맞지? 사람이 9명 있어? 25. 그렇죠. 9명 중에 5명 선택. 그리고 나서 원순열이죠? 5팩 나누기 5. 됐나?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5명이 앉혀있는 상태 1, 2, 3, 4, 5 이렇게 칩시다. 몇 명 남았어? 4명 남은 거 맞죠? 요거 잘 보세요. 4명을 쌤이 A, B, C, D라고 했습니다. 이 4명을 여기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얘네들이 원이야 아니야? 원이 아니죠. 왜냐면 밖에 사람이 앉아있어 이미. 그럼 연결이 돼버릴 거 아니야. 얘만 돌려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여기에 1, 2가 앉아있는데 여기 A가 있었어. 한 칸 돌리면 1, 2와 연결된 데 A가 있었는데 이번에 A가 2와 3 연결 A가 생기는 거죠. 즉 원순열에 한 명이라도 앉혀버리면 그 다음 그 원은 깨지는 거 알겠죠? 그냥 나열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겉에 쪽에 원순열로 이미 나열했기 때문에 원순열 처리 끝났고요. 가운데 5개의 자리 중에 4명을 앉히는데 더 이상 원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개의 자리 중에 4개 선택. 그 4군데 그냥 앉혀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얘가 되고요. 지금 이런 류의 문제에서 얘네들처럼 수식과 비교하는 걸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꼭 이 식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걸 찾으면 되겠냐 알겠죠? 그때 여기 이게 이번 교시 또 이런 오타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 이 프로그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게 그 2번 보시면 9CO 곱하기 4하고 약간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느낌표 자리가 이렇게 약간 빠졌는데 이게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거 수정을 했는데도 이 뭔가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팩토리얼이 빠진 거야. 2번 객관식에 9CO 곱하기 4팩 곱하기 4팩 곱하기 2입니다. 알겠죠? 3번 마찬가지로 9CO 곱하기 4팩 곱하기 5팩 곱하기 2입니다. 나머지는 또 제대로 돼 있네요. 아무튼 네 문제집에 네 그렇습니다. 2는 안에 5명 밖에 4명 혹은 안에 4명 밖에 5명 요걸 선택한 거죠. 알겠죠? 그 사람 수를 결정하는 것도 경우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지금 요게 나와야 되고요. 정리하면 요게 지금 사실은 4팩이죠. 요거는 5 곱하기 4팩이 되고 깔끔하게 적으면 5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으로 찾으면은 9CO 곱하기 4팩 곱하기 5팩 곱하기 2가 답이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입니까? 네, 답을 찾으시고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 뭐 풀이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편성과 중복조합 얘기를 못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 정리를 살짝, 쌤 73번 얘기만 살짝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빠듯하지만 73번 얘기만 살짝 하고 마칠게요. 이게 조편성 문제가 지금 이제 뭐 한번 수업이 진행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인강 진행한 친구들이 아마 다 요거는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조편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요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서로 다른 9권의 책이 있다. 그때 이 책을 다음과 같이 3개의 조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9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3개의 조로 지금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1번이 2권, 3권, 4권으로 나누는 거. 2번이 4권, 4권, 1권 나누는 거. 3번이 2권, 2권, 2권 나누는 거 맞죠? 3, 3. 3번이군요. 네, 3권, 3권, 9권입니다. 3권으로 나누는 이 상황 3가지가 나와 있는 거 맞죠? 조편성이라는 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서로 다른 9개를 2개, 3개, 4개 이렇게 묶음 나누기라는 쌤 표현을 쓰는데 얘가 말하는 이쪽 파트는 조편성이라고 부르는 파트는 쌤 요놈을 묶음 나누기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묶음 나누기.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9개가 있으면 1부터 2, 3 해가지고 9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번 상황이 이런 거야. 2권 하나 묶고, 여기 2권. 그 다음 3권 하나 묶고, 3권, 4권 묶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렇게 말 그대로 조를 나누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람이 갇히면은 2명이 한 팀, 3명이 한 팀, 4명이 한 팀,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런 조를 분리하는 작업을 조편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럼 조를 분리하는 방법은 뭐 그냥 조합으로 풀면 돼요. 이게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봐봐. 지금 9명이 있는 거 맞죠?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몇 명 뽑아야 돼? 2명. 9명 중에 2명 선택. 그리고 나서 몇 명 남았어? 7, 7명 남아있는 거 맞죠? 왜냐면 처음 자리에 2명 뽑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 1, 2가 들어갔다 치면 남은 거 7명 아니야? 7명 중에서 몇 명? 3명 선택. 여기 3명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뭐 3, 4, 5가 들어갔으면 남은 게 이제 4명 남은 거 맞죠? 네. 4명 중에 4명 선택해서 여기 나머지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사실 조편성이 끝나요. 그때 마지막에 4C 4는 4명 중에 4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개수는 1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꼭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쌤이 2번 문제 바로 풀이 갈게요. 1번은 얘가 답이야 그냥. 2번 문제 보시면 이번엔 4명 4권 4권 한 권인 거 맞죠? 네. 그죠? 네. 요거 조편을 진행하면 접근 똑같습니다. 9권 중에 4권 선택. 5권 남았죠? 5권 중에 4권 선택. 한 권 중에 1권 선택. 요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누기 2팩이 들어가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묶음 나누기를 진행하는데 2개의 묶음의 개수가 지금 같은 상황 맞지? 네. 즉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짜리 아니야. 네. 즉 묶음의 개수가 같은 게 2개잖아. 나누기 2팩을 해야 돼. 묶음의 개수가 같은 게 3개면 나누기 3팩.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얘를 만약에 안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얘를 만약에 안 하고 바로 이렇게만 풀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잘 봐봐. 처음에 만약에 4개, 4개, 1개 뽑는데 처음에 4개가 1, 2, 3, 4를 뽑았어. 9C4 됐습니까? 한 조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5, 6, 7, 8 뽑았어. 5C4 한 조 나왔고 9 혼자 이런 경우 있을 것이고요. 또는 처음에 4개를 뽑는데 9C4에서 5, 6, 7, 8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5C4에서 1, 2, 3, 4가 나올 수도 있죠. 맞습니까? 마지막은 9. 이러면 얘 두 조합은 여기에는 다른 걸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어때요? 같은 상황이죠. 묶음 나온 상태가. 그 이유가 개수가 같은 묶음을 나열하는 경우만큼 중복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나누기 2팩을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묶음 나누기 끝나는 거죠. 중복된 거 처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무슨 거 합니다. 여기 보세요. 3권은 공식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9C3 6C3 3C3 이거 좀 적으란 소리야.
묶음의 개수 같은 게 몇 개? 3개죠? 나누기 3패까지가 이렇게 조를 편성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에 추가로 노트 정리한 친구들 이것도 있죠? 분배라는 파트까지 시키는 게 있어요. 분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문제는 이건 지울게. 봐봐. 주목. 이 문제는 지금 묶음 나누기만 진행한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이 묶음들의 어떤 이름은 있는 상태가 아니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를 이제 뒤에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9권의 책이 있다. 이 9권을 다음과 3개의 조로 나누는 모든 방법을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묶음을 나누기만 하고 끝내는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근데 그 뒤에 나눈 후 문제를 이면 3개의 조로 나눈 후 A, B, C 3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2권, 3권, 4권 묶음을 나눈 다음에 그 3개의 묶음을 3명의 학생한테 주는 거죠. 요 파트를 우리가 분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배.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2권, 3권, 4권 묶음 나누면 끝내는 문제지만 만약에 그 뒤에 이렇게 나누어 주란 말이 있으면 묶음을 나눈 뒤에 뭐 해야 돼? 곱하기 3팩이 들어가는 거야. 왜 3팩이냐면 묶음은 3개니까 하나, 둘, 셋. 이 3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작업까지 하는 파트가 이 조편성 파트 플러스 분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뭐 기억이 잘 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저 조편성에서 저기 나누기 몇 팩이 들어가는 이유 알겠죠? 같은 개수의 묶음의 수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 분배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그거를 좀 판단한 뒤에 풀이하시면 되고요. 지금 중복조합은 뭐 굳이 그 숙제까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요 조편성 문제까지만 해결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 이 중복조합 문제랑 분할 파트를 들어가 버리고요. 대신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프린트를 숙제별로 없으니까 알겠죠? 좀 풀어와 주시고 쌤이 이제 그 수요일이랑 금요일날 모의고사 볼 때는 일단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진행된 부분들 좀 문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조편성 얘기까지만 질문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알겠습니까? 모의고사 준비할 거니까 뭐 분류는 단원마다 똑같은 개수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폰 2부터 이게 이제 그 개념도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3월달 모의고사를 뭐 본따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과제는 바뀌었으니까 알겠죠? 선생님이 문제는 확통 문제는 내가 집어넣긴 할 건데 그 여러분들이 푼 범위에 맞게끔만 집어넣도록 할 테니까 알겠죠? 내일 8시에 나와서 모의고사 봅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